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뉴스 정면 승부의 김상우입니다. 네, 조금 전 6시를 기해서요. 서울을 비롯해 일부 지역에 내려졌던 폭염주의보가 해제됐습니다. 처서 이후 날씨가 제법 선선해졌죠. 이제는 배를 잘 덮고 주무셔야 감기에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가뭄과 폭염 속에서도 기특하게도 잘 자라준 나주의 배가 미국으로 수출된다고 합니다. 지난 여름 너무 덥지 않았습니까? 농민들과 또 그 속에서 잘 자라준 농산물들이 더욱더 그래서 감사하게 느껴지는데요. 수확의 계절, 가을, 그리고 추석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수고하신 농민들 또 추석을 기다리는 국민들이 걱정 없이 풍성한 추석을 맞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주변을 보면요. 그러나 여러 가지 민생 현안이 산적하죠. 그런데 청와대와 여야 여전히 각자의 입장을 좁히지 않고 있습니다. 힘겨루기를 할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하는데 이 나라가 산으로 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 매일 우리 사회 현 주소를 대변하는 한 글자를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한 글자로 바라본 세상은 배입니다. 배에 대한 여러분들의 다양한 생각,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방송에서 함께하겠습니다. 8월 26일 월요일 뉴스 정면 승부 문을 열죠.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친절한 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확실히 선선해졌어요. 저녁 때는 꽤 네. 괜찮습니다. 네. 낮에는 더워요. 네. 네, 점심 때 보면요. 네. 네. 자, 그러나 아주 이 정치권을 뜨겁게 한여름에 달궜던 이슈 아니겠습니까? 국정원 사태. 여야 여전히 한여름이에요. 네, 한여름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도 여전히 한여름인 그런 입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오늘 국정원 사태에 대해서 다시 언급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작금에는 부정선거까지 언급을 하는데 저는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고 선거에 활용한 적도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오히려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비리와 부패의 관행을 보면서 그동안 과연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을 정도로 비애감이 들 때가 많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대통령은 또 우리 안보를 책임지는 국정원 본래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조직 개편을 비롯해서 국정원 개혁은 벌써 시작됐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3.15 부정선거라는 이 야권이 언급한 발언. 여기 아주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거기에 대해서도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민생과 거리가 먼 정치와 금도를 넘어서는 것은 국민을 분열시키고 정치를 파행으로 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3.15 부정선거를 언급한 야권을 겨냥하면서 상당히 좀 불편한 감정을 노출하기로 했습니다. 야권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이런 입장을 보면서 야 이거 회담 가능하겠냐. 네. 계속해서 돌파구를 이제 여야 대표 회담을 통해서 가져가려고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네. 여야 대표 회담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죠. 예, 주말을 지나면서 여야 대표와의 회담에 대해서 가부간에 청와대가 언급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이 있었는데 오늘 발언이 나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민생회담과 관련해서는 언제든지 여야 지도부와 만나서 논의할 생각이 있다 이렇게 답을 하긴 했는데요. 민주당이 듣고 싶은 대답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양자, 삼자 회담 이런 거였는데 전혀 달랐던 거죠. 그렇습니다. 여야 회담을 거론하면서 민생을 언급했는데요. 국회에서 입법을 진두지휘하는 그 원내 대표까지 포함된다 이런 의미여서 기존에 역제안했던 오자 회담에서 특별히 진전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권의 새누리당 어떤 반응인가요?
뭐 예전처럼 그 야당과 의제만 협의된다면 여야 대표 간 3자든 원내대표까지 포함하는 5자든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 이런 입장입니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 같은 경우는요. 국정이 실패한 결과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여당이 1차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용단을 내려야 된다면서 9월 초에 대통령이 베트남 순방하기 이전에 어떤 형식으로든 회담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자꾸 스텝이 꼬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상 5자 회담 제안을 이제 거부했습니다. 민주당 김관영 수석 대변인이 오늘 브리핑을 가졌는데요. 민주주의가 없는 민생은 사상 누각이라면서 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국정원 개혁과 관련된 태도 표명 없이 민생만 논하자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비껴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오늘 대선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다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검찰 수사와 국조에서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 캠프가 개입됐다 이런 의혹이 확인됐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민주당이 시청 앞에서 하고 있는 천막 예, 거두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네. 더더욱. 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지. 네. 네. 민주당 지도부 계속 고민이 깊어지겠어요. 이렇게 네. 되면요. 네. 국회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결산 국회 이게 열리지 않았습니까? 네, 예상대로 파행이었습니다. 오늘 새누리당 단독 요구로 농림수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를 비롯해서 4개 상임위 전체 회의가 열렸지만 그 민주당이 참석하지 않아서 회의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다만 상임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인 법제사법위 등 몇 군데의 상임위가 열리긴 열렸는데요. 일단 회의를 열었지만 새누리당의 단독 소집에 대해서 부당성을 지적한 뒤에 곧바로 산회됐습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 국정조사가 끝났는데도 민주당이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면서 그 장외투쟁 철회를 촉구했고요.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단독 국회 소집이 국정원 정국을 벗어나기 위한 꼼수라고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다만 민주당 대표분요, 그 국회와 광장이 균형이 깨지지 않게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국회 등원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좀 애매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김한길 대표 국회 그리고 광장의 균형이 깨지지 않게 노력하겠다. 이것이 바로 또 애매한 스텝일 수도 있어요. 예, 네. 또 당내 정치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네. 참 그 지도부 입장에서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네. 민주당 김한길 대표 텔레비전을 보니까 흰머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깜짝깜짝 놀랍니다. TV 보면서. 네. 천막처럼 하얗더라고요. 보니까. 네, 네. 네. 이번엔 감사원으로 가보죠. 네. 양건 감사원장 갑자기 사의를 표명하면서 벌써 전국에 새로운 어떤 뭐라 그럴까요? 전국의 하나의 그 새로운 또 파장이. 파장? 네. 오늘 근데 한마디 했어요. 한마디 하셨습니다. 네. 네. 양건 감사원장이 그 오늘 이임식을 가졌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원장 직무의 계속적 수행에 더 이상 큰 의미를 두지 않게 이르렀다. 이는 개인적 결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결단이라고 얘기한 거는 그나마 좀 마지막으로 예의를 차리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감사원장의 얘기는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정부 교체와 상관이 없이 헌법이 보장한 임기 동안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그 자체가 헌법상 책무라 믿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재임 동안 안팎의 외풍을 막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지만 역부족을 절감했다. 이렇게 토로를 했습니다. 또 현실적 여건을 구실로 독립성을 저버린다면 감사원의 영혼을 파는 일이다. 이렇게까지 언급을 했는데요. 결국은 독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감사원의 독립을 지키기 어려웠다.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참 양건 감사원장이 밝힌 개인적 결단. 개인적 결단이라고 말한 것과 좀 상반되는 표현들이 그렇죠.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안팎의 외풍, 직무의 독립성, 감사원의 영혼을 파는 일. 예, 이게 영혼 판단 얘기는 주로 청문회 때 장관들한테 많이 질의가 이어지는 예. 거긴 하는데요. 네, 공무원은 영혼이 없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런 말 많이 하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개인적인 결단이 아니라 정치적인 거에 좀 그 휩쓸린 것이 아닌가 이런 충분한 추측이 가능하게 하죠. 네. 예. 본인의 근데 워딩은 막 상충돼요. 그렇습니다. 네. 자, 양건 감사원장 이런 발언으로 정치적 파장이 좀 크죠? 예, 현재까지 그 청와대의 사퇴 종용, 감사위원 임명을 둘러싼 양건 원장과 청와대의 갈등설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4대강 감사 번복 논란이 있었는데요. 야권은 물론이고 친이와 친박으로 나뉘어진 여권에서도 따가운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국정감사 등을 앞두고 불가피하게 그 감사원장직에서 용퇴를 결정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한편
한편에서는 전 정권과 이번 정권 사이에서 토사구팽을 당한 것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청와대는요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이정현 홍보수석은 새 정부에서는 양 감사원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유임을 결정했지만 자신의 결단으로 스스로 사퇴한 것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까칠한 뉴스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유임을 결정했지만 유감으로 생각한다. 네. 이 발언도 조금 더 까리까리합니다. 예, 한동안 좀 파장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숙현 시사 칼럼니스트였습니다. 지금 시각 6시 21분 30초 막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재훈 캐스터. 네, 보다 정확한 교통정보를 알려주는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월요일 퇴근길 사고와 고장차 여파를 받는 곳이 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가는 길 양화대교 부근 하위차로에서 승용차 사고 처리 중에 있기 때문에 한남대교부터 사고 지점까지 시속 20km 미만 정체를 보이고요. 구리 쪽으로는 서광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 짧은 구간 정체가 이어집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성수대교부터 밀리기 시작해서 여의교 지날 때까지 조금 긴 구간에서 정체 서행이고 하남 쪽으로는 여의도 부근 통과하는 데는 여유가 있는 편인데요. 이후로 반포대교부터 영동대교 사이로 짧은 구간에서 속도가 떨어집니다. 내부순환로 성수동 쪽으로는 홍지문 터널 못 간 지점 하위차로에 고장차가 있었는데요. 처리 작업은 모두 마무리가 됐지만 성산램프에서 홍지문 터널까지 차량 밀리고 있고요. 성산대교 쪽으로는 종암분기점부터 홍지문 터널 부근까지 차량 느리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서부간선도로 외곽 쪽으로는 양평교부터 오목교 쪽으로, 도심 쪽으로는 성산대교 이전 안양교부터 밀리기 시작해서 성산대교 쪽으로 긴 구간 정체가 되고요. 주변에 국회대로 이용해서 인천 쪽으로 가는데 영등포구청부터 목동교 지날 때까지 시속 20km 미만으로 정체가 이어집니다. 보다 정확한 교통정보를 알려주는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첫 번째 인터뷰는요. 남북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성공단의 재가동을 위한 생산 설비 보수를 위해서 오늘 오전에 입주기업 관계자들이 개성공단에 들어갔습니다. 기업들은 이번 주에 집중적으로 설비 보수를 해서 재가동에 필요한 작업을 대부분 마칠 계획인데요. 이렇게 이르면은 다음 주부터는 부분적으로 생산이 재개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협회 유창근 부회장 연결해 봅니다. 유 부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지금 보면은 남북 한반도 문제가 상당히 긴박하게 돌아가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전 저희 뉴스 속보를 보면은 중국의 육자회담 수석 대표가 우다웨이가 북한을 또 방북하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신호들이 많은데 오늘 입주기업 관계자분들이 개성공단에 들어가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 언제쯤 다시 돌아오시나요? 오늘 지금 돌아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몇 분 정도가 가셨다 돌아오셨습니까? 몇 개 업체 정도? 네. 오늘도 이제 대부분의 이제 기업들의 한 400여 명 이상이 오늘 올라갔다가. 예. 정상적으로 일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네. 400여 분이요. 네. 업체로는 한 몇 개 업체 정도 됩니까? 업체로는 한 60여 개 이상 기업들이 들어갔다 왔어요. 예. 이분들이 처음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계속 지금 지난주부터 이제 방북이 허용이 돼갖고. 예. 업종별로 지금 이제 나누어서 이제 기계, 전기, 전자 쪽하고 섬유, 공자 쪽이 한꺼번에 다 들어가면은. 예. 현지에 가서 이제 식사 문제라든가. 예. 여러 가지가 아직 준비가 덜 돼 있기 때문에 좀 나누어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자, 돌아갔다 오신 분들 뭐라고 그래요? 지금 이제 부분적으로 설비 훼손 상태라든가 여러 가지가 좀 심각한 상황은 이제 보수가 필요하고. 네. 또 부분적으로는 가동이 가능한 것 같기 때문에 허락만 한다라면. 네. 이번 주부터라도 부분 작업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그러나 훼손이나 또 부분적으로 설비가 보수가 필요한 것들, 이것들은 어느 업종들이 그렇습니까? 주로 기계, 전기, 전자 쪽의 설비가 많이 지금 장기 노화로 인해서. 예. 지금 훼손돼 있는데 그거는 불가피하게 이제 수리 전문가들이 좀 올라가야 되는. 네. 그런 입장들도 있어서 그건 좀 장기간 수리를 좀 요하는 상황도 됩니다. 네.
녹슬거나 그런 것들인가요? 고장 상태가? 녹슨 것보다도 이제 그 센서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제 작동이 안 돼갖고, 예. 불가피하게 이제 그 교체를 해야 된다든가, 네. 이런 상황이 좀 많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 주에 어떤 것들은 부분적으로 재가동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것들이 또 재가동이 가능합니까? 섬유 봉제 쪽은 지금 그렇게 그 설비의 그 상태가, 예.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그런 부분들은 부분 재가동 오다만 있으면, 네. 바로 작업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다행이네요. 네. 자, 네. 오랫동안 기다린 끝에 방북을 해서 다시 되돌아오신 분들인데, 자, 입주기업 관계자들, 또 우리 부회장님도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정말 개성공단이 극단의 상황까지 왔었기 때문에, 정상화가 이렇게 극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정말 더없이 반가운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업에 의지하고 관계없이 너무나 이제 그 심각한 애로를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복구하려면 또 적절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완전 복구하려면은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요? 아무래도 기업마다 좀 차이는 있는데, 예. 부분적으로는 1개월에서 길게는 한 6개월까지 가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달에서 6개월. 예. 후유증이 예, 예. 굉장히 크네요. 그러니까. 네네. 네. 북한 근로자들은 뭐라고 반응한다고 전해드리셨어요? 북쪽의 근로자들은 여태까지 애타게 좀 기다렸던 느낌이 드는데, 네. 하루라도 빨리 좀 가동이 돼서, 예. 일을 좀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주 역력합니다. 아, 그렇군요. 북한 근로자들은 직접 이렇게 정비하거나 보수하는데 직접 하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직접 부분적으로 북쪽 근로자들이 있어야지 또 설비 개보수가 같이. 아, 그래요? 우리 주재원들만 갖고는 힘들기 때문에 현지 근로자가 나와야. 네. 이제 보수라는 것이 이제 설비 수리도 있지만. 네. 각종 이제 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거 청소부터 시작을 해서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자, 생산직의 부분적으로 섬유업종은 이번 주에 가능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원부자재 반출입 이런 것들이 허용돼야 가능한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남북 공동회의가 구성돼서, 빨리 그것이 체류하고 이제 원부자재 반출입이 가능하게 돼야, 예. 일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남북 공동회의가 구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좀 안타깝게 그걸 촉구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남북 공동위, 개성공단 남북 공동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이거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구성이 가능할 걸로 좀 듣고 계신가요? 지금 이제 어제 장관께서도 의료진단에 나오셔갖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거의 지금 막바지에 와 있다. 공동의 합의 구성이 이제 거의 막바지에 와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조만간 아마 그것이 이루어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막바지 구성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청취자분들이 뭔 말인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부회장님께서는 어떻게 알고 계신지요? 일단 지금 7차 회담이 끝난 상태에서 예. 재발 방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구체적인 합의가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북쪽이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예. 라는 조항에 대한 것을 남북 당국 간에 예. 합의한 공동위가 구성돼야지만 앞으로 이제 개성공단은 정상적인 조업을 할 수 있다라고 지난번에 이제 합의를 봤어요. 네. 그래서 그 합의 절차에 따라서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절차가 제일 중요하게 지금 들어가 있고, 예. 또 삼통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한 운영 방법, 예. 여러 가지가 이제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업들로서는 이제 그런 절차가 진행이 되면 앞으로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는 보장이 마련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 주에 재가동이 되기 전에 선행 결과로서 바로 남북 공동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된다라는 것이 먼저 나온 다음에 재가동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선 절차가 남북 공동회의가 구성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합의에 따라서 개성공단의 정상화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일단 남북 공동위원회 구성 운영 어떻게 되는지 이것부터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네네. 네.
자, 이제 잘 될 걸로 보고 공단이 가동된다고 했을 때 그동안 끊어졌던 많은 바이어들 어떻게 이분들을 다시 되찾아올지 이런 것도 걱정이 큰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지금 사실 그 바이어가 이제 정말 믿어줄 수 있을까. 개성공단이 정상화됐다고는 하지만 이제 이런 일들에 대해서 또다시 재발되면 어떻게 하느냐는 이런 우려의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범정부 차원이나 또 북쪽에서도 충분히 개성공단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다라는 이런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아마 이제 다른 어떤 그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옛날 바이어들 연락을 하신 분들도 많죠. 자, 우리가 이제 개성공단 정상적으로 돌아가니까 문제없다라고 이 얘기를 하면서 아마도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바이어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할지가 궁금한데요. 지금 뭐 그러지 않아도 저희 그 123개 그 기업체 대표들은 상당히 분주하게 바이어들을 찾아다니면서 예. 빨리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정상화를 시켜놓을 테니까 오다를 좀 달라고 부탁을 지금 하고 있는 입장인데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냐고 하면서 대체 생산 기지에 대한 보장을 해라. 예. 저희도 지금 바이어들이 그런 입장을 표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안전하게 이제 국내에서도 개성 사태에 대한 걸 이제 보장할 수 있는 방법도 이제 보완책이 마련돼야 되고, 네. 또 정부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조 체제로 협조를 해줘야지만 개성공단이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자, 5도를 달라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시기 시작했는데, 자 그러다 보면은 또 과거와 같은 가격 또는 더 낮은 가격으로 주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을 듯한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지금 현재 동향이 있습니까? 지금은 뭐 아직까지는 이제 그 가격 문제를 논하기 이전에 이제 오다를 주느냐 안 주느냐가 더 시급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일단은 이제 고객이 믿고서 다시 한번 주자라는데 지금 이제 정확하게 저희가 예측해서 언제부터 일을 하겠다. 예. 라는 거를 지금 고객한테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 없는 입장이에요. 그것이 정부에서 이제 남북 공동이나 이제 그 정상 가동을 이제 발표를 해줘야. 네. 우리 이제 기업들이 고객에게 우리 몇 월 며칠부터 일을 할 수 있다. 예. 이런 입장을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기대는 있지만 정확하게 날짜는 안 나왔기 때문에 기업들이 정부에 강력하게 가동 날짜를 좀 촉구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앞서 언급해 주신 대로 남북공동위원회 어떻게 운영되는지가 빨리 나와야 되네요. 그러니까. 네. 예. 자, 개성공단 재가동이 이제 임박했다고 볼 수 있는데 완전한 재가동을 위해서 성결 과제, 남아있는 과제 어떤 것들이 좀 있습니까? 이제는 그 국제적인 공단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남과 북이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한 만큼 과거보다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신뢰 회복을 하고 또 재발 방지에 대한 약속을 해줘서 명실공히 그 개성공단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모든 남북 당국의 노력이 좀 필요하고 기업들도 또 최선을 다해서 고객의 신뢰를 얻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회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개성공단 입주기업협회 유창근 부회장이었습니다. 우리 딸은 누구랑 결혼할까? 엄마가 골라줘. 왜? 엄마가 아빠 잘 골랐잖아. 우리 딸 결혼할 때 난 몇 살이지? 인생의 무게가 느껴질 때 동바제 프로밀라이프.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한 글자로 바라본 세상은 배인데요. 8567님입니다. 개성공단의 재가동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남북 당국의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져 개성공단의 정상화는 물론 곧 다가올 이산가족 상봉도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남북관계에 좋은 소식 덕에 밥 안 먹어도 배가 부르네요. 하고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한 글자로 바라본 세상 배에 대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받고 있습니다. 정면승부 1라운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2라운드에서 뵙죠.
2013년 9월 수원시 행궁동에서 생태교통 수원 2013이 열립니다. 생태교통 수원 2013은 화석연료 고갈시대를 가정해 주민들이 한 달 동안 자동차 없이 생활하는 세계 최초의 착한 프로젝트입니다. 미래가 머무는 30일, 미래로 걸어가는 수원시. 차보다 사람이 빠른 마을 행궁동 발걸음은 미래의 속도입니다. 사람이 먼저인 생태교통도시의 꿈, 미래보다 먼저 꿈꾸고 전 세계보다 먼저 도전합니다. 2013년 9월 수원 생태교통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행사는 사람이 반갑습니다. 휴먼시티 수원시가 함께합니다. 2013 충주 세계조정선수권 대회가 8월 25일부터 9월 1일까지 한금호 국제조정경기장에서 성대하게 펼쳐집니다. 던져라 내 청춘!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대한민국 중심고을 충주, 천혜의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인류화합의 대제전. 지구촌 젊은이들의 도전과 열정, 그리고 화합. 5대양 6대주 80개국 2,300여 명의 선수가 인간의 한계에 도전합니다. 자연과 하나 되는 지구촌 최대 물회축제 2013 충주 세계조정선수권 대회,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우리 딸은 누구랑 결혼할까? 엄마가 골라줘. 왜? 엄마가 아빠 잘 골랐잖아. 우리 딸 결혼할 때 난 몇 살이지? 인생의 무게가 느껴질 때 동바제 프로밀라이프. 엄마들은 수유 준비할 때마다 걱정이 많다. 물 온도, 수유 농도, 영양 걱정까지. 이젠 액상으로 된 베비언스로 바꾸세요. 체계적인 영양 설계는 기본. 한 병 한 병 무균 상태로 만들어져 뚜껑만 바꿔 끼면 수유 준비 끝. 대한민국 수유 상식을 바꾸다. 액상유아식 베비언스. 네, 뉴스 정면 승부 2라운드 두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임기를 1년 7개월이나 남겨둔 양건 감사원장이 자진 사퇴했습니다. 오늘 이임식도 가졌었죠. 양 원장이 임사를 통해서 안팎의 역류와 외풍 이런 말을 언급해서 감사원의 독립성을 해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뜻을 내비쳤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서 감사원의 독립성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국회에서도 법안도 발의됐는데요.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한 민주당의 전략홍보본부장인 민병두 의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민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원의 양건 원장 자진 사퇴했다고 언급을 하면서도 이 임사에서는 또 안팎의 역류와 외풍 이런 말을 해서 자진 사퇴인지 타의인지 상당히 좀 의견이 분분한데 민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우선은 헌법의 임기가 보장된 헌법기관의 장이 이렇게 사의를 표명하게 된 데에 대해서 예. 대통령과 청와대가 네.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물러난 이 감사원장도 예. 이렇게 모호한 표현을 쓸 것이 아니라 예. 감사원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안팎의 정치적 압력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네. 분명하게 국민들한테 사실을 알려야지만 앞으로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 중립성이 보장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양건 전 원장이 시사한 것처럼 청와대가 직접적으로 사표를 쓰라고 했는가와는 별개로 예. 사표를 쓸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던 것이 아닌가. 최소한 그런 분위기, 그런 외압은 있었다고 봅니다. 예. 자, 그러면 민 의원님께서 이제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과 관련돼서 발의하신 건가요? 아니죠. 지난 3월에 발의했는데요. 예. 지난 3월에 박근혜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예. 그때 임기가 보장되어 있었던 감사원장의 교체설이 나왔죠. 네. 그러다가 결국 양건 원장이 당시 원장이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계속 하는 걸로 알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3월달에 이미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 중립성 문제가 제기가 돼갖고 그 당시에 이제 그 법안을 갖다 제출했는데 예. 그 당시에 이렇게 크게 조명을 못 받았죠. 근데 지금
어쨌거나 외압으로 보이는 그런 분위기에 의해서 양건 원장이 물러나면서 제가 발의한 법안이 다시 조명을 받게 된 것이죠. 민 의원님이 감사원법의 독립성을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미리 알고 계셨다고 볼 수 있겠네, 그러니까요. 예. 예. 저 왜 독립성이 더 보장돼야 하고 현재 법안으로는 불충분하다 이렇게 보시고 계신지요?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지만 그 정책은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맡고 있죠. 우선 정부의 세입 세출에 대한 결산을 하고요. 예.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의 회계에 대한 검사를 하고요. 네. 또 행정기관과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고 네. 또 최근에는 정책감사, 그 정책적으로 타당했는지에 대한 이 감사를 갖다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가 물론 행정부를 갖다가 관리 감독하고 감시하지만 우리는 조사권도 한계가 있고 또 일상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일일이 우리가 조명하고 확인하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이라는 기관을 두는 것인데 예. 외국에서는 되게 의외해주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네. 정부를 감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제 헌법에 어떤 그 불안전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갖다가 보장하고 있는데 대통령 직속 기관이라는 것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헌법을 고치지 않고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어떻게 제도적으로 독립성, 중립성을 또 보장할 것인가 하는 것은 항상 고민되어 왔던 문제입니다. 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은 대통령 직속이라는 감사원의 조직 자체는 그대로 두고 감사원의 업무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하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헌법을 고치지 않는 한 국회로 그것을 이관해 올 수는 없습니다. 그렇겠죠. 예. 예. 그래서 우선은 감사위원이 7명이거든요. 7명. 예. 예. 저는 합의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그 결정을 할 때 이것이 문제가 있다, 경고를 해야 한다, 견책을 해야 한다, 예. 정책적으로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합의를 할 때 예. 감사위원들이 합의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 이 감사위원들도 임기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정무직인데요. 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는 국회가 지금 감사원장만 대통령이 제청을 해갖고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하고 동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감사위원 전체에 대해서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근데 차관급이에요. 근데 현재 대개 우리 장관급만 혹은 장관의 준하는 급 있지 않습니까? 국회청장, 검찰총장, 네. 경찰청장. 여기까지만 우리 인사청문회 대상인데 차관급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반대가 있었습니다만 예. 이명박 정부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 캠프에서 특정 캠프에서 선대위원으로 활동했던 분들을 자꾸 이제 감사위원으로 임명하려고 하는 사례가 있었거나 또 그런 시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직급에 관계없이 정무직이기 때문에 또 정치적 독립성,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청문회가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개정안의 첫 번째 요지이죠. 아, 그렇습니까? 예. 첫 번째 요지, 바로 그 부분이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 장훈 교수가 청와대에 입김해서 가려고 했다가 아니었다. 또 오늘 저희 보도를 보면 장훈 교수가 고사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어떻게. 고사했다고 하는 것은 임명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시도가 없었다면 고사가 없었겠죠. 이명박 정부 때도 대선 캠프에서 일하셨던 분을 감사위원으로 임명해왔고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고 결국 나중에 또 불미스러운 일로 연루가 돼갖고 좋지 않게 끝낸 적이 있었는데 어쨌거나 대선 캠프에 연루됐던 분을 갖다가 감사위원으로 임명하려고 하는 시도 자체는 이제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이전 정권에서도 감사원장의 사퇴 문제 또는 사무총장에 관한 문제들도 계속해서 비슷하게 반복되어 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전인철 전 감사원장이 사퇴를 했을 때도 이번과 비슷하다 이런 이야기들도 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새 정부 들어서도 아마 그 사무총장을 조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코드 감사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가령 공공기관 인사를 갖다가 이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새 정부 들어서서 6개월 지났는데 공공기관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공공기관 인사 같은 경우 사실은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예. 그래서 조치하려고 하면 이제 감사원을 통해서 코드 감사를 하죠. 그래서 직급을 평가를 매기죠. 평가. 매기죠. 네. 예. 그러면서 말하자면 아까 이 대선 캠프에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를 갖다 임명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런 인사를 위한 코드 감사가 있고요. 예. 또 정책의 방향을 갖다 틀기 위한 그런 경우도 있고요. 혹은 지난 정권에 대한 평가를 갖다가 정치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코드 인사를 그렇게 이제 감사원장이나 사무총장을 갖다 교체한 경우도 있죠. 사무총장 교체 언급해 주셨는데 지난 4월에 임명된 지 5개월 정도 된 감사원 김정하 전 사무총장을 바꾼 것들 이런 것들도 다 연관돼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경찰청장도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데 새 정부 들어서서 교체하지 않았습니까? 예. 요즘 검찰총장도 감사원 총장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더더군다나 이제 감사원장 같은 경우는 헌법에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나쁜 선례, 나쁜 관례라고 생각합니다. 헌법 정신에 대한 정면 거부이기도 하고요. 네. 자, 일단 이제 감사원장이 공석이고 앞서 코드 감사든 그렇지 않든 공공기관의 장도 아주 다수가 이제 공석인데 빨리 인선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정말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신망받을 수 있는 분이 감사원장으로 임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더군다나 이제 중요한 건 제가 법 개정안에서도 명시를 했습니다만은 대통령에 대한 상시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감사원장이 대통령에 대해서 상시보고를 하게 되면 감사의 정책과 방향 자체가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 보고로 한정을 하고요. 네. 그 보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즉각 국회에도 보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발의안에는 바로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만 하고 수시 보고가 아니라 그리고 국회를 즉시 보고해야 된다. 이런 안을 담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예. 국회 소관상임위 가령 4대강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담합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정무위에 보고를 해야 될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환경 파괴 같은 경우는 환경노동위에 보고해야 될 것이고요. 네. 해당 상임위에 즉각적으로 보고하게 함으로써 네. 정치 감사로 변질될 수 있는 요소 자체를 애초에 차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감사원장 독립성이 중요하다고 이제 언급해 주셨는데 어떤 분들이 좀 오르내리고 있는지 아니면 민 의원님께서 어떤 분을 좀 추천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정말 우선 정치적으로 독립돼야 하니까 정치에 관여한 적이 없으셔야겠죠. 두 번째는 정부 각 부처의 예산 문제랄지 결산 문제랄지 정책의 방향이랄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과 안목이 있어야겠죠. 세 번째는 당연히 소신과 양심 제일 중요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소신과 양심 이런 것이 분명해야겠죠. 네. 안대희 전 대법관 박근혜 후보 시절에 캠프 정치세준특위원장 또 모경준 전 헌법재판관 김성호 전 국정원장들이 아주 언론에서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제가 특정 인을 갖다가 호불호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 우리가 지금 얘기해왔던 것처럼 대선 캠프에 관여를 했다고 한다면 상당한 논란의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대선 캠프에 관여한 분들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 네. 그중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분 중에 그런 분도 있는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발의하신 감사원법이 통과되면은 감사원 개혁 가능합니까? 그것이 일단 시작이라고 봅니다. 시작이다. 시작이다. 예. 앞서 말씀해 주신 그 수시보고 폐지, 국회 보고 확대, 이런 것들이 가장 구체적인 것들입니까? 네, 그 다음에 감사위원회 청문회 제도. 청문회 도입. 세 가지네요, 그러니까요. 그것마저 굉장히 획기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이
이 꼬인 정국에서 다시 5자 회담을 제의했는데 민주당에서 일단 거부를 했는데 민 의원님께서는 이 꼬인 정국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세요? 일단 박근혜 대통령께서 당신이 본인이 지난 대선 때 국정원으로부터 도움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근데 검찰의 기소는 선거법 위반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정인을 당선시킬 목적 혹은 당선시키지 않을 목적으로 선거법을 국정원이 위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대통령께서 이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한다면 국정원의 개혁에 대해서는 멈칫거릴 이유가 없고 예. 그것을 국정원 스스로의 개혁이 아니라 왜냐하면 많은 국민들이 지난 대선 때 국정원이 스스로 댓글 달고 스스로 좋아요를 눌렀던 거 아닙니까? 그렇게 스스로 개혁안을 만들고 스스로 좋다고 얘기하는 그 네. 집단에 대해서 어떻게 개혁안을 갖다가 맡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것은 국회와 국민이 개혁안을 만들도록 전격적으로 위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회담 형식은 어떻습니까? 2자, 3자, 5자 중요한가요? 중요하지 않은가요? 회담 형식도 굉장히 중요하죠. 두 분이 그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민생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한다면 단독 회담 형식을 취해야지 5자 회담 형식을 취하게 되면 대통령 여야 간의 어떤 그 회담을 갖다가 사회 보는 형식이 되고 대통령이 주재를 하고 쭉 듣고 뭐 어떻게 보면 잘들 잘들 좀 마무리해달라고 격려하는 그런 형식밖에 더 되겠습니까? 지금 이 꼬인 정국을 풀려면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1대1로 만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전략홍보본부장인 민병두 의원이었습니다. 8월 뜨거운 여름 쉐보레 쿨한 혜택. 쉐보레 차량 구매 시 쿨하게 최대 150만 원 할인 혜택. 올란도 캡티바 트랙스 구매 시 쿨한 캠핑용 차량 그늘막 지원. 스파크 구매 시 최대 36개월 무이자 할부. 쉐보레 썸머 페스티벌.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8월 31일까지 스파크 S 제외. SK 이노베이션의 전공은 묻는 겁니다. 석유 안 나면 석유 수출 못해? 자원 없으면 자원 강국 안 돼? 이 질문에서 53조 수출과 16개국 자원 개발이 시작됐죠. 물음이 있는 곳에 이노베이션이 있다. SK 이노베이션. 왜 그랬어요? 너 최신 LTE 아이폰 사드렸는데 왜 그러세요? 넌 나에게 3G도 줬어. 100% LTE가 있는데도 말이야. 이럴 수가. 3G 섞인 LTA. 3G 전환 없는 100% LTE로 완벽하게. LTE도 U+가 진리. LTA 지원 낱말 기준. 네, 앞서 개성공단 방북 인터뷰와 관련한 청취자분 의견인데요. 2509님입니다. 정치인들의 정치 노름의 희생양이 된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의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다시 재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두 번 다시는 입주 기업인들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재발 방지 대책이 선행된 후에 재가동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정면승부가 한 글자라 바라본 세상은 배였죠. 9842님입니다. 정치인들은 늘 배고픈 문제보다는 배 아픈 문제 해결에 더 치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말로는 모든 정당들이 노동자, 농민, 서민들을 대변한다고 하는데 대체 왜 집권기간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건가요? 라고 이렇게 따끔한 지적의 문자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면승부는 대한민국 대표은행 KB국민은행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요 뉴스 들으시고 저는 3라운드에서 다시 뵙겠습니다.